우리나라 백제 중흥을 꿈꿨던 30대 무왕, 30대 무왕하고 같이 하는 우리 유적지를 오늘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맨 먼저 어디로 갈까요? 무왕의 탄생지인 마룡지를 통해서 보고요. 그 다음에 왕궁리 유적지, 제석사지, 쌍릉, 미륵사지들을 통해서 무왕의 사랑과 꿈, 그리고 1400년 전에 백제의 모습을 우리 한번 살펴보기로 해요. 우리 친구들 어때요? 그렇게 해도 되겠죠? 자, 그럼 처음 어디로 간다고요? 맞았어요. 무왕의 탄생지, 바로 마룡지로 출발!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지역이 백제시대 때 어떤 왕이 태어났을까요? 그렇죠. 우리 지역에서 태어난 왕은 바로 30대 무왕이에요. 무왕의 어렸을 때 이름은 장이고요. 또 다른 이름은 뭐가 있을까? 뭐라고요? 아, 맞아요. 서동이에요. 말을 캐서 생계를 유지하는 아이 해서 마서자를 써서 서동인데, 그러면 무왕은 어디서 태어났을까?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익산 지역의 마룡지, 지금 선생님 뒤에 보이는 저수지 있죠? 바로 여기 옆에 있는 조그마한 집에서 태어났다고 그래요. 즉 삼국유사라는 기록을 보게 되면은 무왕은 서울에서 이십리 밖 연못이 있고 그 연못가에 홀로 어머니가 살고 계셨는데 용하고 같이 하룻밤을 지낸 뒤에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곳에서 백제시대 때 기와편이나 아니면 그릇들이 나왔는데 그 성격이 같은 게 왕궁리 유적에서 출토된 거하고 같은 비슷한 그릇들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여기가 백제시대 때 무왕의 생가터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제시대 때 공성이었던 왕궁리 유적지는 바로 2015년에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어요. 자, 백제 역사 유적지구에서 공주, 부여, 익산. 자, 공주 2군데, 부여 4군데, 익산 2군데 해서 총 8군데가 여기 백제 역사 유적지구라고 해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된 곳이에요. 백제 시대 때는 이 공방지에서 우리 친구들 유리, 동, 금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사용을 했대요. 그런가 하면은 편히 쉴 수 있는 정원 유적. 응? 아, 임금님이 일을 많이 하고 머리야 좀 잠깐 쉬고 싶다 그러면은 쉴 수 있는 이 정원 유적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쪽에 보면 우리 친구들 맛있는 거 많이 먹었죠? 그러면 배 아프면 어디로 가요? 화장실 가죠? 바로 화장실 유적이 나왔어요. 발굴을 하면서 보니까 여기 화장실에서 막대기가 6개가 나왔어요. 토양을 채취해서 분석을 하니까 여기에서 기생충알이 나왔어요. 채소로 감염될 수 있는 기생충알, 그 다음에 어패류로 민물 고기로 감염될 수 있는 기생충알, 그리고 또 우리 뒤처리용 막대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백제시대 때 화장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았는가도 알 수 있는, 식문화를 알 수 있는 그런 화장실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가 있어요. 자, 수부, 우두머리수의 관청부. 여기는 궁궐입니다 하는, 임금이 사는 공간입니다 하는 도장이 찍힌 기와가 바로 이곳에서 출토가 됐기 때문에 여기가 백제시대 때 궁궐이 틀림없구나, 확실하구나, 이런 걸 알려주는 것들이에요. 선생님 뒤쪽으로 보이는 넓은 공간이 있어요. 이게 바로 임금님이 어떤 행사를 할 때 썼던 정정 건물터예요. 국보 289호 왕궁리 5층 석탑이 보이죠? 즉 여기가 왕궁이었고, 왕궁의 기능이 다한 뒤에 바로 쌍릉, 자, 우리 조금 이따 갈 곳이에요. 쌍릉을 지키는, 능을 지키는 능사의 개념인 바로 사찰이 들어왔을 것이다. 여기가 바로 익산 토성이에요. 서동이, 즉 무왕이 말을 캐서 시장에 내다 팔았다라는 익산 토성인데요. 여기 보면 이 성의 둘레가 660m야. 지금 이렇게 보면은 남쪽으로 해서 저 북쪽으로 해서 뺑 돌아서 여기까지 오는 데가 660m인데 돌과 흙으로 같이 쌓았어요. 한쪽은 돌로 쌓고 그 뒤쪽은 흙으로 해서 돌과 흙으로 같이 쌓은 성인데요. 자, 우리 친구들, 옛날 도시의 조건이 4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먼저 임금님이 사는 궁궐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임금님이 하늘에 제천의식을 행한다든지 아니면 그 안녕을 기원하는 사찰이 있어야 돼요. 궁찰이라고.
그리고 궁궐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데서 쳐들어오면 막아줄 수 있는 성이 있어야 되죠. 자, 이거를 성을 우리가 관방유적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임금님이 돌아가셔서 묻히는 능이 있어야 돼요. 그 중에 선생님이 세 번째 말한 관방유적이에요. 자, 성을 우리가 관방유적인데 이 성을 누가 지키는? 누구를 지키는? 그렇죠. 백제시대 때 무왕이 계셨던 왕궁을 지키는, 지금 여기서 쫙 내려다 보면은 저 끝에 선생님 손끝에 보면은 왕궁 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쭉 내려다 보면 바로 왕궁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얼마 전에 발굴했을 때 여기가 익산토성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기와편이 나왔어요. 바로 그 기와에는 수부라고 글씨가 도장이 꽉 찍힌 기와가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 백제시대 때 도장이 찍힌 기와들을 많이 만드는데 이렇게 도장이 찍힌, 특히 수부라는 글씨가 찍힌 도장은 우리나라에서 4군데밖에 안 나와요. 첫째, 우리 왕궁리 유적지와 바로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 익산토성에서 익산에서는 나왔어요. 자, 어디 나왔다고요? 그래요. 왕궁리 유적지와 익산토성에서, 즉 성격이 같은 유물이 같은 곳에 지역에서 출토가 된다고 하면은 그 곳은 어떤 곳인가 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익산토성은 왕궁을 지키는 바로 성이었다, 도성이었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는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는 사찰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궁궐의 사찰이다 해서 궁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찰은 무왕 40년 639년에 낙내로 여기가 목탑이 7층 목탑이 있었는데 그 목탑이 불타서 없어졌어요. 그리고 남는 게 뭐냐면 바로 저 심주석만 남았어요. 저 심주석이 남아있던 것은 돌은 썩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걸 발견했는데 1970년에 일본에 있는 사찰이 하나 있어요. 일본의 도쿄에 있는 청년원이라는 사찰에서 관샘응엄기라는 기록물을 찾아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뭐라고 쓰여있냐, 백제 무광왕이 지모밀지로 천도를 했는데 바로 제석사라는 사찰이 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맞춰봤더니, 기록을 맞춰봤더니 바로 이 사찰인 거예요. 그 기록 안에는 639년에 낙내로 7급 부도가 불타서 없어지고, 그걸 통해서 볼 때 바로 여기가 백제시대 때에 바로 안녕을, 왕실의 안녕을 빌던 사찰이라고 보면 돼요. 미륵사지예요. 자, 미륵사지는 무왕이 공주님하고, 그러니까 왕비하고 뒤에, 저 뒤에 있는 미륵산에 있는 사자암이라는 암자가 있어요. 저 암자에 계시는 지명법사를 만나러 가는 과정에 여기가 연못이었는데 이 연못에서 부처님 3분을 만나셨대요. 그리고 그 3분을 만났다고 저 사자암에 계시는 지명법사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지명법사가 밤사이에 산자락을 날려서 여기를 메꾸고, 바로 부처님 몇 분 만났다고 그랬죠? 3분 만났다고 했죠? 자, 3분의 상징인 탑을 3개 세우고 금당을 3개 만들고, 그 다음에 회랑으로, 이렇게 낙무라고 하는 회랑으로 둘러서 3개의 탑과 3개의 금당과 3개의 회랑이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가람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런 사찰의 가람 형태는 백제시대 때 독창성을 보여주는 그대로예요. 사찰엔 원래 백제시대 때 탑 하나에 금당 하나였는데 여기는 선생님 몇 개라고 그랬어? 맞았어요. 탑 3개에다 금당 3개, 그리고 거기를 회랑, 낙무로 이렇게 둘렀어요. 그러니까 작은 사찰 3개가 큰 사찰 하나를 이루는 형태의 바로 사찰이 미륵사지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나 전 세계를 통해서 볼 때 이렇게 금당이 3개, 탑이 3개인 사찰은 우리 미륵사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여기에 보면은 저쪽 우리 서쪽에 있는 탑 보이시죠? 어머나, 저 탑은 뭘까요? 맞았어요. 우리나라 국보 11호 미륵사지 석탑이에요. 저 석탑이
뒤에가 시멘트가 1910년대에 보니까 다 이렇게 허물어져 있는 것을 1915년에 일본 사람들이 와서 시멘트를 발랐어요. 시멘트를 발랐는데 너무 오래되니까 얘가 아우 나 힘들어요 하고 이렇게 기울어지는 것을 보수를 했는데 저 보수하는 과정에 2009년도에 보물로 지정된 사리봉영기, 즉 뭐냐면 이 탑은 언제 누가 만듭니다 라는 기록이 있는, 여러분들 같으면 호적등본 같은 이런 기록물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현재 보물로 지정돼 있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당간지주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통신수단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저기 국기계양대 같이 크게 길을 걸어서 알렸던 건데, 우리 친구들 저쪽 탑, 저 탑은 뭘로 만들었죠? 돌로 만들었죠? 돌탑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백제시대 때 목탑에서 석탑으로 온 최초의 탑이 바로 미륵사지 석탑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제 오늘 익산을 전부 다 둘러봤잖아요. 마지막이에요. 자, 여기가 쌍릉이에요. 자, 쌍릉은 보시게 되면은 북쪽과 남쪽에 묘가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묘가 2개가 있다 해서 쌍릉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선생님이 한 가지 질문할게요. 능하고 총하고 다른 점이 뭐 있을까요? 능은 여기 무덤의 주인이 누군지, 어떤 사람이 묻혀 있는지, 즉 이 묘의 주인을 알 수 있으면은 그 앞에다 주인 이름을 붙여서, 예를 들어서 무령왕릉, 무왕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 발굴을 해보니까 안에 누가 묻혔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칼들이 많이, 큰 칼들이 많이 나왔을 때는 장군님이 묻혀있나 해서 장군청, 그 다음에 그 무덤 안에 말이 그려졌어요. 하늘의 말이 날아가는 말이 그려졌으면 천마청, 어머나 그러고 보니까는 금관이 나왔네? 금관청,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쌍릉은 일제강점기 때에 한번 발굴을 했어요.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얘기하는 무왕릉이라고 하는 능이 바로 이렇게 생겼었어요. 자, 이렇게 생겼고, 우리가 지금 수왕릉이라고 하는 능 있죠? 그 능이 바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능을 발굴했더니 안쪽에 이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특히 대왕릉에는 이렇게 시신을 넣었던 관의 형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관의 형태에 나무를 분석을 했더니 글쎄 공주 있죠? 공주 무령왕릉에서 나온 나무의 소재하고 같았던 거예요. 그 나무는 우리나라에서 안 나오고 일본에 나오는 금송이라는 나무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무왕의 능과 쌍릉의 대왕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무왕의 능과 선화공주 왕비의 능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아까 선생님이 대왕릉, 소왕릉 그렇게 얘기를 했죠? 바로 우리 뒤에 보이는 요게 대왕릉이에요. 대왕릉이고, 이쪽에서 바로 저쪽 남쪽으로 가다 보면 180m 떨어진 곳에 소왕릉이 있어요. 여기는 대왕릉 다음에 소왕릉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보고 있는 소왕릉. 응?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유물이나 기록들을 이렇게 살펴볼 때 아까 대왕릉은 무왕의 능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소왕릉은 선화공주의 능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들 하고 계세요. 그래서 대왕릉과 소왕릉이 2개가 같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쌍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는 석굴사예요. 지금 우리가 불상을 볼 수가 없지만 우리나라 백제시대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불상으로 가장 큰 규모인데, 원래 머리는, 불상의 머리는 지금은 없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옆에 뒤에 광배라고 하는 곳에 조각 수법은 우리나라 백제시대 때 최고를 자랑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들 옆에 사진이 보일 거예요. 사진을 통해서 한번 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무왕의 시대, 바로 백제 무왕의 그 발자취를 따라왔는데 우리 친구들 어떠셨어요? 그랬구나. 그러면 다음에 좀 궁금한 것은 현장에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공부하기로 해요. 자, 우리 친구들 수고했어요.